경고. 귀공장은 갑작스러운 음향 효과나 사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반지 만진 날처럼 순식간에 다시 무거워져 있었어요. 눈앞에서 달라진 반지 무게에 저는 무슨 마법이라도 걸린 사람 마냥 얼어 있었더니 반지 위에 신령님들이 실리면 이렇게 무거워져 라고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습니다. 현기증 때문에 자주 만지게 하진 않았었어요. 제가 뭔가에 무서워하거나 이상한 소리를 들었을 때 종종 반지를 내주었어요. 심적 현상을 믿지 않던 저였지만 이런 신기한 일들로 인해 사후나 귀신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공포를 즐기는 수준까지 오게 됐네요. 또 다른 반지에 관한 경험담입니다. 제 외가가 서해 근처라 바다도 있고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아 노선을 익힐 정도로 크고 나선 혼자 곧잘 바람 쐬러 가곤 했습니다. 사건 당시 겨울방학이었는데 남자친구는 방학이니 바짝 돈을 모은다면서 지인을 따라 타 지역에 3주 정도 내려갔고 본의 아니게 장거리 연애가 돼버린 저도 혼자 서울에 남아있기 심심하여 습관처럼 훌쩍 서해에 갔죠. 마침 꽤나 유명한 절이 있길래 잘됐다 싶어 바로 찾아갔습니다. 한겨울이라 사람도 그다지 많지 않고 조용하게 잘 가꾸어진 사찰의 모습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불교 관광용품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온 김에 뭐라도 기념으로 사자 해서 쭉 구경하는데 무슨 벼락나무였나? 금속이 아닌 반지가 있길래 특이하기도 하고 알레르기도 없겠다 싶어 그걸 샀습니다. 작은 복주머니 같은 데 담아 제 가방에 넣고는 서울로 돌아와 한 일주일 까맣게 잊고 있었죠. 어느 날 평소처럼 잠이 들려는데 귓가에 정체 모를 가쁜 숨소리가 들렸어요. 귀등이라고 할까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면 그 머리카락이 고정되는 위치요. 도저히 바람이 닿을 수 있는 곳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더군다나 자주 벽에 등을 대고 자는 편인데 귓등에 바람이 불 때 저는 등을 벽에 딱 붙이고 있었죠. 뒤에 누가 있을 공간이라곤 없었죠. 하지만 아주 잠깐이라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넘겼습니다. 그때 남친에게 전화로도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떨어져 있는 데다 일까지 하고 있는 처지인데 괜히 저까지 피곤하게 하기 싫었고 뭐 금방 사라지겠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남자친구와 봐왔던 혼령들은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기 일쑤였거든요. 그러나 그 숨소리를 들은 날을 기점으로 매일 밤 점점 더 길고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불을 켜고 있어도 느껴졌었으니까요. 그곳은 개가 헉헉대는 소리 같기도 하고 콧바람을 세게 부는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냄새도 났는데 예시가 좀 웃기지만 술 먹고 난 다음날 올라오는 숙취같이 숙성된 고약한 술 냄새였습니다. 가장 소름 끼쳤던 날은 졸음을 이기지 못해 귀마개를 끼고 숨소리를 무시하고 잠들었는데 감고 있던 눈꺼풀 위에서 바람이 느껴지더라고요. 귀신의 자세가 상상돼서 그나마 얕게 들었던 잠도 달아나 버렸습니다. 희한하게도 한밤중 제 방에서 자는 것, 이 두 조건만 아니면 딱히 쫓아다니면서 해코지하는 것도 아니어서 낮에 졸거나 친구네 가거나 딴짓을 하며 밤을 새우고 어찌어찌 버텼어요. 결국 그 증상은 사라지지 않았고 한 달이 흘러 서울로 돌아온 남자친구와 약속을 잡고 만난 날이었습니다. 만나지 못한 한 달 동안 전화로 서로의 안부를 전하면서도 남자친구는 그때마다 다 안다는 듯이 무슨 일인데 그래? 빨리 말해. 하고 물었었는데 제가 없다고 학을 떼며 항상 통화 마무리를 했거든요. 한 달 만에 본 남자친구는 절 보자마자 다독이며 이제 나왔으니까 별일 없을 거야. 힘들었지? 하는데 고집부려 숨긴 게 후회되고 살짝 민망하면서도 뭔가 이미 해결된 것 마냥 후련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같이 저희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야기하길 본인 꿈에 제가 수척해진 몰골로 귀를 막고 듣기 싫다는 듯 막 몸부림치는 이런 꿈을 거의 3일에 한 번꼴로 꾸었대요.
그래서 저와 통화할 때마다 분명 무슨 일이 있는데 정작 저는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 답답하다 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도착하여 제 방에 들어가더니 아까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 허공에 대고 뭔가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더니 귀찮게 구네. 그렇게 해줄 거면 갈 거라고? 거짓말이면 확 찢어서 형체도 안 남게 될 거다. 하고는 허공에서 시선이 돌아와 다시 저를 보며 자기가 지방 내려갈 때쯤 새로 산 물건이나 누구한테 받은 게 있냐고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전 그간 새로 산 옷이며 볼펜 하나까지 다 꺼내보았지만 남친은 퇴짜를 놓았고 한참 뒤에야 여행 가방에 처박아 놓은 복주머니가 생각나 꺼내어 남친에게 건넸는데요. 얘 손에 가자마자 한 번도 끼지 않은 나무 반지가 케이크를 2등분한 것 마냥 정교하게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어리둥절했던 것도 잠시. 구 남친은 쪼개진 반지를 들고 서둘러 편의점에 가서 평소 마시지도 않는 소주 2병을 샀어요. 참고로 이 친구는 비흡연자에다 술도 엄청 약해서 그나마 좋아하는 특정 한 브랜드의 맥주만 조금 마실 줄 알았습니다. 편의점을 나와 근처 공터로 가더니 반지를 땅에 놓고 소주 한 병은 뿌리고 한 병은 벌컥벌컥 자기가 마셨습니다. 애주가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정말인지 반년을 가까이 만나면서 내가 만났던 사람이 맞나? 착각이 들 정도로 제겐 놀랄만한 광경이었습니다. 소주 한 병을 다 비운 뒤 멀쩡한 얼굴로 문제의 반지는 천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 후 숨소리는 감쪽같이 사라져서 원래대로 잠잘 수 있게 됐습니다. 끼지도 않은 반지가 왜 두 동강이 났는지 그날 공터에서 남자친구가 한 행동 또한 설명해주지 않았지만 알아야 할 것은 반드시 알려주는 친구였기에 때론 모르는 게 약이라 생각하고 스스로의 멘탈 관리를 위해서라도 따로 물어보진 않았죠. 다만 남자친구가 허공의 무언가와 대화할 때 새끼 멀리서도 따라왔네. 얘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야. 내 기운 따라왔냐? 아무튼 이런 식의 대화였어요. 왠지 자신 때문에 제가 피해를 본 것일까봐 이 친구가 미안해서인지 사이가 틀어질까 봐서인지 자세히 얘기해주지 않았던 게 아닐까 싶었네요. 위 이야기 같은 식으로 구남친의 예지몽은 꽤나 잘 맞는 편이었는데 사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쯤 서로 모르는 게 많던 시절이었고 가족에 대해 오픈하지도 않았는데 대뜸 네 남동생 오토바이 조심해야겠다 이러는 겁니다. 여는 남매들처럼 대면대면한 호정메이트였지만 그 말을 듣고 나니 솔직히 조금은 동생이 걱정되어 차 조심, 찻길 조심하라며 신신당부했으나 황당하게도 사고가 나게 된 경위는 오토바이에 치이거나 한 게 아니고 부모님과 저 몰래 이놈이 고3 신분 주제에 친구들과 돈을 모아 산 스쿠터를 몰다가 서툰 운전 솜씨로 일을 치르게 된 거였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아서 집에서 한 차례 혼쭐이 나고 넘어가긴 했지만 남자친구가 어찌 알고 콕 집어서 오토바이 얘기를 한 걸까? 물어봤더니 꿈에 제가 하이바 헬멧을 꼭 끌어안고 웬 남자의 이름을 부르며 울더래요. 성씨가 같길래 남동생이구나 생각했답니다. 이후로도 툭툭 내뱉듯 몇 번의 예지몽 관련 사건이 있었고 어김없이 거의 맞아떨어졌네요. 미스테리 굿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 어려웠던 괴기한 경험, 친구에게 들은 귀신 이야기, 트라우마로 남은 정체 모를 형체 목격담, 혹은 귀신보다 무서웠던 사람 이야기도 좋습니다.